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법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1월 28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프라이메이트입니다. 침팬지가 사람을 죽이는 내용의 공포영화입니다. 청불 등급이고요. 감독이 요하네스 로버츠, 47m라는 상어 영화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감독이죠. 그 영화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 감독이 2021년에 레지던트 이블 라쿤 시티를 만들었거든요. 레지던트 이블 실사 영화가 밀라 요보비치가 주연인 시리즈가 유명한데 내용이 원작 게임하고는 많이 달랐죠. 그런데 레지던트 이블 라쿤 시티는 원작 게임 내용에 충실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게임 내용하고 비슷하게 만들긴 했지만 재미는 그다지 없었어요. 이 감독이 47m는 살짝 뽀록인가? 그 영화는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되게 스릴 넘치는 상황을 잘 그려냈는데 그런 아이디어 빨이 없으면 뭐 형편없다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수준의 공포영화를 만드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프라이메이트는 제가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동물 나오는 공포영화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엄청 고어하다는 후기도 있어가지고 살짝 기대감이 생겨서 보러 갔습니다. 보고 온 소감은 이 영화도 기대보다는 좀 아쉽네요. 상영 시간이 90분도 안 되거든요. 진짜 그냥 가볍게 볼만한 소품 정도의 영화. 고어 장면을 많이 기대했는데 화면이 너무 어두워요. 밤에 벌어지는 내용이라서 잔인한 고어 장면이 나와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 물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적나라한 느낌이 없네요. 시각적으로 그렇게까지 임팩트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것 좀 고민하고 있는데 잔인하거나 무서운 거 요즘 살짝 불감증 걸린 것 같아요. 희한하게 점점 별 느낌이 없네요. 프라이메이트가 이렇게까지 밋밋하게 느껴질 영화는 아닌 것 같거든요. 잔인하다는 후기를 많이 봤는데 저는 보면서 너무 느낌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가장 많이 기대를 한 고어 장면이 생각보다 너무 밋밋했다. 그게 가장 실망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의 평점을 깎아먹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등장인물의 답답한 행동이나 바람 행동.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불감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좋은 거죠. 등장인물의 행동이 답답하거나 바람처럼 느껴지면 그것 때문에 영화가 재미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는 웬만한 거는 별 느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대홍수라는 영화, 그 영화 리뷰를 올리니까 댓글에 아들 캐릭터가 너무 바람이다 뭐 이런 반응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홍수를 볼 때 아들 캐릭터에 대해서 딱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바람스럽게 행동해도 별 느낌이 없었어요. 잘한 영화나 공포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바람이나 답답한 행동하는 거는 공식 같은 거니까 이제는 진짜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메이트에서는 몇몇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답답하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된달까? 약간 몰입을 해칠 정도로 보다가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약스포 하자면 침팬지 때문에 끔찍한 난장판이 벌어진 집에 새로운 인물이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오거든요. 집안이 난장판인데 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채는 거냐고. 커다란 통창문 하나가 와장창 깨져 있고 TV도 박살이 나 있는데 이야 파티 한번 거하게 했구나 라는 반응이 뭐냐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눈치를 못 채. 이 사람은 대놓고 무슨 일 생겼나 걱정돼서 온 거였거든요. 생판 남도 아니고 자기 가족이 걱정돼서 온 사람이 집에 이변이 벌어진 걸 이렇게 눈치를 못 챈다고? 저는 이런 답답한 행동이나 바람 행동들에 대해 불감증이 된 줄 알았는데 간만에 영화 보다가 뒷목 잡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 이런 단점 제외하면 대체로 무난하게 볼만한 완성도인데요. 47m 정도는 아니지만 이 영화도 꽤 아이디어 빨이 있는 영화예요. 일단 애완 침팬지한테 공격당한다는 스토리 자체가 공포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거의 없는 내용이잖아요. 조동필 감독의 높이라는 영화에서 침팬지에 의해 참사가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긴 했죠. 메인 스토리가 아니고 어떤 등장인물이 과거에 겪었던 사건으로 짧은 분량으로 나오긴 했는데 동필이 햄이 연출 쫄깃하게 해가지고 짧은 분량인데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프라이메이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게 노베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노베에서 짧지만 인상 깊게 나왔던 침팬지 참사 사건을 영화 한 편의 메인 스토리로 만들어낸 거니까 소재 자체의 재미는 그럭저럭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빌드업이 너무 얼렁뚱땅인 느낌이 있거든요. 침팬지가 살고 있던 우리에 몽구스가 들어와가지고 몽구스한테 물려서 광견병에 걸린 거예요.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너무 단순하다. 알고 보니 광견병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뭔가 반전 내용이 나온다든가 더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원인은 단순하게 하고 침팬지의 공포에만 집중한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것 같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스토리가 단촐한 소품 느낌의 작품이 되어버렸다. 상영 시간이 90분도 안 되는데 영화를 보면 조금이라도 상영 시간을 늘리기 위해 필사적인 게 느껴져요.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상영 시간 90분 채우기도 버거운 거야. 광견병에 걸린 침팬지.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물을 무서워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침팬지가 원래 수영도 못하는 침팬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생존자들이 물 안에
안에 들어가서 농성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집에 딸려있는 수영장, 농성이기도 하고 그 수영장 안에 갇혀버린 상황이기도 하고 47m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위험한 동물 때문에 물 안에 갇혀서 탈출을 못하는 상황. 그런데 47m의 그 엄청난 압박감이나 긴장감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합니다. 위험한 상황인 건 맞지만 47m에 비하면 그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답답함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침팬지는 한 마리이고 덩치도 별로 안 커. 힘이 세긴 할 테지만 그래도 인간들은 처음에는 5명이나 있고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일부러 밸런스 맞추려고 엄청 무시무시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하려고 일부러 등장인물들이 답답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느낌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감독은 물 안에서 농성하는 상황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47m 정도로 긴장감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상영시간 90분 채우기도 버거울 정도로 별 내용이 없게 된 거 아닌가. 이 아이디어 자체가 좀 패착인 느낌이 있네요. 제가 볼 때 이 소재를 가장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게 살리는 방법은 주라기 공원 1편에서 벨로시랩터 장면,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는 않은데 버닝 브라이트라는 호랑이 나오는 공포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 보면 되게 무섭게 숨바꼭질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그 영화들에서 인간 캐릭터들의 나이가 어려 상대가 침팬지라면 더더욱 어린이 캐릭터가 나왔어야 했다. 노베에서도 침팬지 참사 벌어졌을 때 생존한 2명이 어린이였잖아요. 이런 소재에서는 어린이가 나와야지 긴장감이 극대화되는데 물론 프라이메이트에서도 에린이라는 캐릭터가 10대 청소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어려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튼 이 침팬지라는 소재로 공포와 긴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정석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수영장 농성이라는 다소 특이한 아이디어를 선택했고 그게 정석적인 길과 비교해서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효과적이지 않은 걸 넘어서서 거의 패착이라고 느껴질 정도.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카드를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불리한 판이 되었음에도 이 불리한 상황에서 최대한의 재미와 긴장감은 뽑아낸 것 같아요. 단점들이 계속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입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출을 괜찮게 잘한 편입니다. 기대보다는 밋밋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고어 장면들 볼만한 게 몇 개 있고 점프 스퀘어도 적절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장면은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도 못한 상황이 갑자기 팍 나와가지고 꽤 효과적인 점프 스퀘어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쁜 여배우들 잔뜩 나오는 것도 당연히 핵심적인 장점이고요. 인어공주에서 바네사 역으로 나왔던 제시카 알렉산더가 나오더라고요. 주인공은 아니지만 비중이 굉장히 높은 조연 캐릭터. 그리고 주인공 배우 조니 세쿼야 이 배우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쏘쏘한 공포영화였습니다. 재미가 없지는 않지만 고어 장면이라던가 아주 강렬한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영화 프라이메이트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